2025년 하반기 주목해야 할 관심 섹터와 관련주를 제공해 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유한양행입니다. 오늘 주가 4.6%, 이게 시가가 떴죠. 오늘 아침에 이제 넥스트레이드 거래를 보셨던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,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잠잠하다가 장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이제 뭐 양봉 팍 나와가지고 한 2%대까지 올라가고, 시가도 그 부근에서 이제 형성이 됐죠. 그 다음에 이제 시가를 띄우고,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원웨이 하락과 같은 그런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압박은 오늘 굉장히 좀 클 수밖에 없었다. 네, 오늘 시장 큰 틀을 봐도요, 바이오가 막 그렇게 돋보이는 시장은 아니었습니다. 바이오, 뭐, 알테오젠도 오늘 음봉이었죠. 네, 바이오가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었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음봉까지는 아니지만 전날 종가 대비 좀 밀려가지고 마무리가 됐고,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였고, 그렇죠. 개파락이 바이오 쪽에서 좀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내려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었는데, 유한양행은 그 상황에서 갭을 이제 띄운 만큼 뭐 이게 몸통 크기만 보면 한 6.5% 정도로 나왔는데, 양매도 당연히 나오죠. 이런 날에는 당연히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가 동반이 될 수밖에 없다. 하지만 저는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, 뭐 유한양행한테 12만 5천 원이라고 하는 가격은 딱 여기거든요. 얘가 지금 오늘 주가가 어디까지 밀렸는지를 우리는 일단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. 12만 5천 원이라고 하는 거, 물론 13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지켜주면은 좋기야 했겠죠. 근데 지금 뭐 유한양행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그 존스앤존슨의 실적으로 인해 가지고 한 번 딱 올라온 건데, 우리는 그것뿐만이 아니어도 어차피 1분기 실적 대비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거든요. 우리가 이전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때, 물론 렉나자에 대한 기대를 안 했던 건 아니에요. 하지만 렉나자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좋은 매출을 보여준 거고, 그 기대감이 한 번에 또 강하게 유입이 됐던 거고, 또 지난주가 반도체, 그 다음에 바이오, 이차전지 순으로 사이클이 강하게 돌아갔던 그런 한 주였기 때문에 투심이 또 순간적으로 굉장히 좀 잘 올라오는 그런 시기였거든요. 그래서 오늘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밀리긴 했지만, 막아줄 가격들은 다 그냥 무난하게 막아주고, 또 주가가 밀린 거 외에 우리가 기존에 봤던 그 관점이나 방향성이 저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봅니다. 이게 대표적인 그 예시로 이런 종목들을 같이 보면 돼요. 어차피 유한양행을 따라가는 종목들은 우리나라 시장에서,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대표적인 게 이제 오스코텍이죠. 오스코텍 주가를 보면 유한양행이 오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6% 정도 밀리지 않았습니까? 근데 얘는 어차피 나중에 유한양행을 따라갈 종목이란 말이죠.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. 얘 지금 보면은 가격대가 이 전고점이죠. 전고점과 그 다음에 앞 구간에 만들어졌던 요 캔들의 하단 부분. 그러니까 딱 막아줄 수 있는 가격까지는 편하게 흔드는 겁니다. 실적 발표가 뭐 그렇다고 당장 내일에 진행이 됩니까? 아니죠. 시간적인 여유도 있다라는 거예요. 얘는 이 구간이 굉장히 좀 허들일 수밖에 없죠. 그리고 우리가 이 14만 원이라는 가격을 한 번에 넘어갈 거라는 기대는 애초에 하지도 않았습니다. 이미 13만 원 위로 넘어올 때부터 우리는 조정이 나올 거를 알고 있었죠. 이게 왜 그러냐면, 이 가격대는요, 맨 처음 FDA 승인이 되고 나서 첫 번째 기대감이 들어왔던 그 구간이에요. 이 12만 원과 13만 원 영역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그 기대감을 유입시켰던 그 자리였고,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습니까? 그쵸? 그 다음에 흔들기도 세게 흔들었죠. 앞에 패턴이랑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차피 기대감이 첫 번째로 유입됐던 구간이었고, 뒷구간의 흔들기는 이때도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. 그리고 지금도 이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오늘의 이 음봉이 좀 압박이 컸을 수 있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이 뒷구간이에요. 우리나라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물론 이제 이런 자리에 따라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선호를 하지만, 의외로 이런 자리에서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. 이거는 전형적인 그 차트 관점이거든요. 앞 구간에
랠리가 팡팡팡 나올 때는 내가 이제 그래도 좀 조심해서 들어가야겠다. 조정이 나오면 내가 좀 기다려 봐야겠다.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맨날 조정 나오는 거 기다려 봤다가 눌리는 거 기다렸다가 이런 생각들을 다 많이 하시거든요. 근데 지금 원웨이로 쭉 하락이 나오고 3개월 동안 주가가 내리밀렸기 때문에 이 뒤에서 강한 반응이 나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뭘 보느냐? 여기에서 전고점 올라가는 내가 이 구간을 편하게 먹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. 그리고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보다는 훨씬 더 쉽죠. 이제는 움직일 때가 됐다. 많이 쉬었다. FDA 승인되고 렉나자 기대감 이걸로 끝낼까? 이렇게 쉽게 또 생각을 하고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간을 우리가 쉽게 넘을 거라고 보지는 않았던 거예요. 하지만 3분기의 가장 큰 특징이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드렸죠. 2분기와는 지수를 들어올리는 업종의 구도 자체가 완전하게 다르다.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부분 다 기술주들이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. 이겁니다. 분명히 바이오 갔다가 2차전지 갔다가 또 반도체도 갔다가 하겠죠. 저는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을 줘야 되는 그런 캔들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. 외국인 기관들의 양매도가 어쨌든 간에 많이 나온 건 맞아요. 60만 주면은 적은 수량은 아니거든요. 하지만 중요한 건요. 이 목요일이죠. 8월 17일. 이때의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건 어쨌든 외국인 그 다음에 연기금입니다. 오늘 뿐만이 아니라 이제 금요일까지 연기금 매도량 해가지고 지금 8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. 애초에 앞구간부터 유한영향에 대한 매수를 점진적으로 늘려왔던 게 연기금이에요. 그래서 오늘 이 캔들을 가지고 너무 이제 이거를 확대시키면은 이 차트가 되게 부정적으로 보이고 이게 주가가 이거 못 갈 것 같고 기관 외국인들이 다 매도를 한 것 같고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의 데이터도 이거를 희망 회로를 돌린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냉정하게 그냥 숫자를 보는 거죠. 그리고 왜 이 구간이 넘어가기 한 번에 넘어가기 어려운 가격인지 이런 부분들을 천천히 살펴본다면 지금 자리 이제 막 스타트를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대감을 저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. 어차피 이번 주 실적 시즌은요 수요일 목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. 여기에서 내일 만약에 양봉이 나와가지고 혹은 내일 단봉 형태로 나오고 한 수요일 정도에 13만원 부근으로 회복을 하잖아요. 그러면 오늘 이제 음봉 나올 때 내가 정신 못 차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거는 계속 빠지네 매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손절을 하고 이런 분들도 13만원 라인 다시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은 또 유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왜냐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서 2% 3% 정도만 주가를 위쪽으로 반등을 주면 차트가 또 엄청 좋아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차트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차트는 그냥 큰 틀, 이런 자리, 그 다음에 이런 가격들, 이런 큰 틀만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야지 지금은 시장의 구도, 그 다음에 지수의 강세, 이런 거를 먼저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.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면 오늘 같은 이런 음봉 캔들은 우리가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. 만약에 이 주가를 외국인들이 혼자 들어 올렸다라고 하면은 오늘 그런 이야기를 드리지 못할 겁니다. 이런 이야기를. 하지만 숫자에는 일부 이제 함정이 있고 그 안에서 진짜 힘을 썼던 그 주체들을 보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기관 쪽의 이탈은 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. 그리고 목요일날 들어왔던 그 매수량 숫자를 그냥 24만 주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나간 거는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.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. 또 이게 바이오가 오늘 전체적으로 또 쉬는 그런 분위기이다 보니까 원래보다 한 1, 2% 정도는 조금 더 바이오의 약세로 인해서 밀렸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부러 좀 크게 흔들려고 오늘 작정을 한 게 아닌가, 시도를 한 게 아닌가. 장전에 매수 들어왔던 것부터 감안을 하면은. 그래서 오늘 저희 또 텔레그램의 중요한 내용들,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브리핑을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. 지금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2분기보다는 훨씬 더 편한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. 구도가 좀 많이 바뀌었죠. 비인기 업종에서 이제는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접근이 좀 쉬운 종목들 위주로, 섹터 위주로 움직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텔레그램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활용 많이 하시고, 들어오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거든요. 아래쪽에 링크만 누르시면 입장되기 때문에 3분기에 같이 또 좋은 결과 같이 또 저희 텔레그램 참고하시면서 만들어 가면 더 좋을 것
같습니다. 3분기는 정말 중요한 시기다라고 제가 한 달 넘게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시장은 뭐 여지없이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좀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시는 것 권해드리고 싶어요.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